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 중국 포위망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과 함께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극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 핵으로 부상한 필리핀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의한 사실상 무력 시위라고 할 수도 있는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특히 중국이 강력한 경고장을 발령할 만큼 중국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 18일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말리카탄 훈련에는 16,770명의 군인이 대만과 남중국해 접한 지역에서 적군이 점령한 섬을 탈환하는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일부 연습에는 호주군과 프랑스군도 참여하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 나라도 참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군사훈련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동안과는 다르게 필리핀의 12해리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유권을 재차 강조할 기회다. 이렇게 필리핀 국방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남중국해라는 공해에서 훈련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례적으로 필리핀의 해양경비대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분쟁 중인 세컨드 토머스 쇼홀에서 중국의 해양경비대가 물대포를 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필리핀 해양경비대도 중국의 그런 행동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이번 훈련은 또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서 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군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현지로 수송해서 실제 발사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이마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 진격을 저지한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대만과 가까운 루손섬 북서부 해상에서는 가상의 적군 군함인 필리핀 해군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한국제 해성 대함 미사일이 처음 투입돼 가지고 유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의 초점은 양국군이 하나의 군대로 일사불란하게 적 해군과 공군 공격에 맞서서 반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존이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도 이 필리핀 주재 미 대사원을 통해 낸 성명에서 올해 우리는 훈련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범위, 규모, 복잡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열린 가장 광범위한 말리카탄 훈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준장도 이번 훈련으로 필리핀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주권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또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던 미국, 일본, 필리핀 세 개 나라에 이어서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이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까지 참여하는 4개 나라 국방장관 회의를 내달 초순에 열릴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내달 2일에서 5일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사히는 이어서 이 4개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처음 개최된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방위협력 강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지난 7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은 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 안보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서 이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거론해 왔었는데 제일 먼저 필리핀에 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이아시아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과 필리핀 간의 이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군의 새로운 지상 기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중국의 제1도련선 지역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반격이자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 뉴스 웹사이트인 네이버 뉴스는 지난 15일 미군이 2024년 2주간 진행되는 아시아 태평양 미사일 워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에 지상 기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신형 중거리 타이폰 무기 체계 미사일 시스템을 처음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1987년 구소련과 중거리 핵 전력 조약 그러니까 INF를 체결했다가 2019년 탈퇴한 이후에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중앙통신은 이번에 필리핀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은 록히드 마틴이 설계한 것으로 원래 해군의 MK-41 수직 발사 시스템을 육상 작전에 맞게 개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스탠다드식 그러니까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중앙통신은 이어서 이 중거리 미사일이 루손섬 북쪽에 배치됨으로써 루손해협, 중국해안, 남중국해의 중국인민해방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육군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타이폰 무기 체계의 배치는 필리핀의 해양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필리핀 동맹의 협력 능력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인트토마스 대학교 국제학 교수인 야오 이완도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과 필리핀이 힘을 합쳐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요 목표는 필리핀 주변 약 1000km의 바다이고 중국의 푸젠성과 광동성 지역까지도 도달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타이폰 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필리핀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목적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만약 도발한다면 필리핀도 중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략예측연구회 제중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완전한 배치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알 수는 없지만 남중국해 정세가 긴장되거나 필리핀이 중국군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필리핀의 여러 군사기지에 이 무기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치해서 중국 본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사상 최대 규모 군사훈련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 중국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강력한 위협과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응당 역외 국가를 남해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끌어들여서 무력을 과시하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형세 긴장 고조와 지역 안정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서 외부 역량을 끌어들여서 이른바 자신의 안보를 수호하려고 시도하면 스스로의 더 큰 불안전을 유발할 뿐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필리핀이 해상에서 말썽을 일으키기와 도발을 중단하고 여기에 국가는 남해에서의 대결 도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키고 남해의 평화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이번 훈련이 지역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비판에 대해 필리핀 외무부는 18일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지극히 주권적인 선택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했던 자신 행동을 반성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긴장의 근원이 누구인지는 이 세상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과 매립지 군사화를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필리핀과 일본이 양국 병력의 상대국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접근권 협정에 곧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필리핀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 지휘 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역시 중국 포위라는 미국의 큰 그림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런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해서 필리핀 내부에서는 전임 두테르테, 완전 친중 대통령이었죠.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견이 있긴 합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인 마닐라 타임스는 삼국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서방 블록과 보조를 맞추기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이는 중국의 비굴하게 굴복하는 전임자의 정책보다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국의 우리 군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공격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수 있도록 미국에 너무 일찍 내줬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동맹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이라는 방패를 우리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한미군과 관련된 논쟁들이 필리핀 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필리핀 내의 전반적인 여론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필리핀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국익 수호는 물론이고 중국이 더 이상 필리핀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결단은 더욱 빛나 보입니다. 화이트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